엄마는 이제 필요 없어. 아들이 제게 한 말입니다. 32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 옆을 지키며 대학 합격하던 날 함께 울었던 그 아들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뒤늦게 깨달았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공감되는 마음 또는 응원의 한마디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건 3년 전 아들의 결혼식 날에서 시작됐어요.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가 아들 옆에 섰죠. 제 나이 58. 아들은 33이었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결혼하는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2년 동안 키운 아들이에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중학교 들어갈 때도, 대학 합격하던 날도 항상 제 곁에 있었던 아들이죠. 이제 그 아들에게 아내가 생긴 겁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건 6개월 전이었어요. 아들이 데려왔죠.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28살 회사원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작고 얼굴이 동그랗고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여자였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며느리가 인사했습니다. 공손했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죠. 괜찮은 것 같은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아들이 대부분 알아서 했죠. 신혼집도 구했고 예단도 준비했고 청첩장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어요. 가끔 의견을 물으면 대답하는 정도였죠. 엄마, 이거 어때? 좋다. 내가 좋으면 돼.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결혼식 당일, 하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입장하고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옆에 앉은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어. 남편이 속삭였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 컸구나. 이제 제품을 떠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기쁘면서도 서운했죠.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아들을 불렀어요. 준호야.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엄마.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수고했어. 행복해 보인다. 아들이 웃었죠. 엄마 덕분이야. 고마워.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그렇지. 아들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눈물이 또 나려고 했어요. 참았습니다. 나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앞으로도 행복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전화를 덜 받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바로 받았는데 이제는 한참 후에야 다시 전화가 왔죠. 엄마, 뭐야?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응, 잘 지내.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뚝. 전화가 끊겼어요. 바쁘겠지. 신혼인데.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들은 점점 더 전화를 안 받았고 집에도 잘 안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집에 올래? 아, 그날 처가 가야 해서. 다음 주는? 바빠서 힘들 것 같아.
핑계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처가 간다는 핑계. 그걸 알면서도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내가 부담스러운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요즘 왜 이러는 것 같아? 남편이 TV를 보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전화도 잘 안 받고 집에도 잘 안 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신혼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내버려둬. 그래도 당신이 너무 연락 자주 하는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연락했나? 그날부터 연락을 줄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전화를 2주일에 한 번으로,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죠. 하지만 아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1년 만에 아들이 집에 온다고 했죠. 며느리와 함께요. 드디어 오는구나.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를 위한 나물 반찬들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어요. 손이 저렸습니다. 나이가 드니 요리하는 게 예전 같지 않더군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들이 오니까 오후 2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왔어. 아들이 들어왔어요. 뒤에 며느리가 서 있었죠. 어서 와. 들어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잘 지냈어? 네. 대답이 짧았어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TV를 켰죠. 며느리는 휴대전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배고프지? 상 차릴게.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날랐습니다. 상을 차리는데 30분쯤 걸렸을까요? 준호야, 수진아, 밥 먹자. 거실로 불렀어요. 아들이 일어나며 하품했습니다. 아, 졸려. 엄마, 잠깐 자도 돼? 밥 먹고 자. 배 안 고파. 나중에 먹을게. 다시 소파에 들어 누웠어요. 며느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너도 안 먹어? 며느리가 휴대전화를 보며 대답했죠. 저희 올라오면서 친정에서 밥 먹고 왔어요. 배불러요. 친정에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정에서 밥을 먹고 왔다고요? 그럼 여기 오기 전에 친정을 먼저 들른 거잖아요. 아, 그랬구나.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먹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을 차린 채로 혼자 앉았습니다.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죠. 잡채, 갈비찜 나물들,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들. 젓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죠. 이게 뭐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말소리. 저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죠. 나만 혼자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변했구나. 아니, 아들에게 저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손주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고요. 아들이 전화로 알려줬죠.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어. 정말? 축하한다. 기뻤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니. 처음으로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몇 주야? 8주.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돼. 그래, 조심해야지. 수진이 몸은 괜찮아? 응, 입덧이 좀 심한데 괜찮아. 그럼 내가 집에 가서 도와줄까?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아니, 괜찮아. 수진이 친정엄마가 와 계셔. 친정엄마가?
또 친정이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응. 그럼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어요.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친정엄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건가? 서운했어요. 하지만 참았죠. 며느리가 친정엄마를 더 편하게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까요? 손주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지우. 아들이 문자로 사진을 보내줬죠.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였어요. 우리 손주.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예쁘더군요. 곧장 전화했어요. 준호야, 축하해. 수진이는 괜찮아? 응, 괜찮아. 지금 자고 있어. 내가 산후조리 도와줄까? 병원 가도 되지? 엄마, 아직은 괜찮아. 수진이 친정엄마가 계셔서 또 친정엄마였습니다. 그래. 그럼 퇴원하고 집에 가면 내가 갈게. 살림 도와주고. 엄마, 그것도 친정엄마가 하기로 했어. 그래. 응. 수진이가 친정엄마한테 부탁했대. 가슴이 답답했어요. 알았어. 그럼 언제 볼 수 있어? 산후조리 끝나고 나면 한번 와. 그때 보자.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제 첫 손주가 태어났는데, 저는 병원에도 못 가고 산후조리도 못 도와주고 그저 문자로 사진만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손주 태어났대. 그래, 잘 됐네. 남편이 신문을 보며 대답했죠. 근데 우리는 병원도 못 간대. 수진이 친정엄마가 다 한대. 남편이 신문을 내렸습니다. 뭐? 친정엄마가 산후조리 다 도와준대. 그래.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상한 거 아니야? 물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죠. 요즘은 다 그런가 봐. 친정엄마가 더 편하잖아. 그래도 우리가 시댁인데 그냥 내버려둬. 며느리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남편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혼자 서운해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참았죠. 한 달 후, 아들이 연락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집에 갈게. 지우랑. 정말? 알았어.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요일 아침부터 집을 청소했습니다. 거실도 닦고, 아이 방도 정리하고, 화장실도 깨끗이 했죠. 마트에 가서 아기 물티슈도 사고, 기저귀도 샀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오후 2시쯤 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어서 와.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아기가 보였죠. 작고 하얗고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어머, 우리 지우. 정말 예쁘네.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죠. 저도 옆에 앉았어요. 한번 안아볼까? 손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가 망설이더니 아기를 건넸어요. 조심히 안으세요. 응, 알아.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작은 손, 작은 발. 숨소리가 들렸죠. 이게 우리 손주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정말 예쁘다. 며느리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어머님, 사진 찍어 드릴까요? 그래. 아기를 안은 채로 포즈를 취했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죠. 며느리가 휴대전화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잘 나왔네요. 그 순간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 응애 마이너스. 놀라서 아기를 흔들었어요. 어떡하지? 며느리가 재빨리 아기를 받아갔습니다. 배고픈가 봐요.
제가 할게요. 소파 구석으로 가서 수유를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내가 도와줄 게 없네. 그날 오후 내내 그랬어요. 아기가 울면 며느리가 달래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저는 그저 옆에서 구경만 했죠. 수진아,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기저귀라도 갈아줄까? 아니요, 됐어요.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아들은 TV만 봤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녁 6시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갈게.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 아니, 집에 가서 먹을게. 지우 재워야 해서.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일어났어요. 어머님,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조용했어요. 아까까지 손주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었죠. 이게 뭐지?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봤는데, 손주를 안아봤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손주 봤어? 응, 봤어. 정말 예쁘더라. 그래, 좋겠네. 남편이 TV를 켰죠.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떠올렸습니다. 오늘 하루, 아들은 저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제 도움을 거절했죠. 손주는 제 품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눈물이 흘렀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요. 남편이 깰까봐 그렇게 혼자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 친정엄마를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죠. 마트에서였어요. 장을 보다가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 며느리 친정엄마였어요. 결혼식 때 한 번 본 적이 있었죠.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친정엄마가 저를 쳐다봤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장 보러 왔어요. 사돈은요? 저도 장 보러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요즘 손주 자주 보세요? 물었습니다. 친정엄마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일주일에 3번은 가요. 지우가 너무 예뻐서. 일주일에 3번요? 네. 월, 수, 금에 가서 애 봐주고 살림도 도와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라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보는데. 아, 그러시구나. 억지로 웃었어요. 사돈도 자주 보시죠? 친정엄마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요. 그래도 시댁이시니까 자주 보시겠네요. 친정엄마가 태연하게 말했죠. 제 속은 타들어가는데. 네, 뭐. 그렇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이만. 네, 안녕히 가세요. 마트를 나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데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에 3번. 며느리 친정엄마는 일주일에 3번 가서 손주를 봅니다. 살림도 돕고 아기도 봐주고. 그런데 저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요.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가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죠. 이게 대체 뭐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방금 사돈 만났어. 그래. 손주 일주일에 3번 본대. 남편이 신문을 내렸어요. 뭐?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에 가서 애 봐주고 살림도 돕는데.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보는데, 그러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남편도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내가 준호한테 전화해 볼까? 그래, 해봐. 남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틀었어요.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가 들렸죠. 준호야, 나 아빠다.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지우 요즘 어때? 잘 크고 있어요. 아빠도 좀 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갈 수 있을까? 아, 이번 주말은 좀 바빠서요.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약속 있어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야, 솔직히 말해라.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처가는 일주일에 3번씩 가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까 사돈 만나서 들었다. 월, 수, 금에 간다며? 네. 우리는 왜 안 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화를 참는 게 느껴졌죠. 아빠, 그게 수진이가 친정 엄마한테 부탁한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왜 안 부탁해? 수진이가 친정 엄마가 더 편하대요. 그래, 편하겠지.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손주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냐? 아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수진이 기분 나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이 기분?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 새끼가 욕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욕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만큼 화가 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화라기보다는 서러웠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지? 손주를 보고 싶다는 게 잘못인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손주를 돌봐주고 싶다는 게 잘못인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며느리 친정엄마, 일주일에 3번, 아기를 봐주고 살림을 돕고, 그런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고, 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왜지? 왜 우리만 이렇게 취급받는 거지?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 남편이 더 화날 것 같아서 그냥 참았죠.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잠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1년 만에 아들이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도 함께요. 준비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청소하고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잘해야 돼.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니까. 응, 알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긴장됐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손주가 온다니. 떨렸어요. 추석 당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잡채, 갈비찜, 전, 나물들.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어요. 손이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칼질하는 것도 힘들더군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야 하니까. 오전 11시쯤 됐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왔어. 아들이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따라 들어왔죠. 어서 와.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아기가 커 있었어요. 3개월 전보다 훨씬 크고 얼굴도 통통해졌죠. 어머, 지우 많이 컸네. 그러게요. 요즘 밥도 잘 먹고.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배고프지? 상 차릴게.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날랐습니다. 상을 차리는데 30분쯤 걸렸을까요? 준호야,
수진아, 밥 먹자. 거실로 불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식탁으로 왔습니다. 앉았죠. 많이 먹어. 음식을 권했어요. 아들이 잡채를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다. 그래, 다행이다. 며느리도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느리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응, 엄마. 지금 시댁이야.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죠. 며느리 친정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은 먹었어? 응, 지금 먹고 있어. 맛있어? 응, 괜찮아. 괜찮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다고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우리 집 음식이 더 맛있지? 친정엄마가 웃으며 말했죠. 며느리가 픽 웃었어요. 그럼 엄마 음식이 최고지. 그래, 다음에 우리 집 와서 실컷 먹어. 응,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음식이 최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럼 제 음식은 뭐예요? 그냥 괜찮은 음식?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안 먹어? 아니, 먹는다.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엄마. 나 시댁에서 밥 먹고 금방 갈게. 금방 간다고? 놀라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더니 아들에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친정 가야 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지금?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니. 친정에도 가봐야죠. 그래도 조금 있다 가지. 막 먹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엄마가 기다리셔서. 며느리가 일어나 아기를 안았어요. 아들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 그래.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님, 음식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응.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식탁을 봤어요.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죠. 반도 안 먹었습니다. 잡채는 거의 그대로. 갈비찜도 몇 개만 없어졌고, 저는 아예 안 먹었어요. 이렇게 가버리는구나.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눈물이 났어요. 나는 뭐지?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음식,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 며느리를 위한 나물들, 다 소용없었습니다. 1시간도 안 있다가 떠나버렸으니까요. 친정에 가야 한다고, 친정엄마가 기다린다고. 그럼 저는요? 저는 누가 기다려주나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부엌에 혼자 서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외출했던 남편이 돌아왔을 때쯤에는 울음을 그쳤어요. 얼굴을 씻고 화장을 고쳐하고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다녀왔어? 응. 준호 갔어? 응, 친정 간다고 먼저 갔어. 그래.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준호 결혼하고 나서 계속 이러잖아. 우리만 소외되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화나. 근데 어쩌겠어.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참아야지. 어쩌겠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저도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참아야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참아야 한다.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저는요? 제 기분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눈물이 또 났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남편이 들을까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혼자 울었죠. 그로부터 2개월쯤 지났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응, 준호야. 무슨 일이야? 다음 주 토요일에 집에 갈게. 지우 돌잔치 하려고. 돌잔치? 벌써 돌이야? 응. 작게 할 거야. 가족끼리만.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주 돌잔치. 1년이 지났구나. 1년 동안 저는 손주를 몇 번이나 봤을까요? 5번? 6번? 그것도 한 번에 1~2시간씩? 며느리 친정엄마는 일주일에 3번씩 봤다는데 계산해보니 150번도 넘게 본 거더군요. 150번. 한숨이 나왔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돌잔치 선물도 샀죠. 금반지. 작은 거지만 정성껏 골랐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이 왔어요. 며느리와 손주, 그리고 며느리 친정 부모님도 함께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까지? 놀랐어요. 아들이 가족끼리만 한다고 했는데 친정 부모님도 가족이니까 당연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사돈.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정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거실로 들어갔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돌잔치 음식들, 떡, 과일, 음료수 다 준비했죠. 손주가 돌잡이를 했어요. 실, 붓, 돈, 청진기 여러 가지를 놓고 뭘 잡나 봤습니다. 손주가 붓을 잡았어요. 어머, 우리 지우 예술가 되겠네. 며느리 친정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박수를 쳤죠. 우리 손주 최고. 친정아버지도 웃으며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며느리가 휴대전화로 계속 찍었죠. 저는 옆에 서 있었어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저도 안아볼까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손주를 건넸습니다. 네, 드세요. 손주를 안았어요. 무거워졌더군요. 1년 사이에 많이 컸습니다. 우리 지우,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손주가 저를 쳐다봤어요. 낯선 얼굴을 보는 눈빛이었죠. 낯가림하는구나. 당연했습니다. 1년 동안 5번밖에 못 봤으니까 손주는 저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며느리 친정엄마는 일주일에 3번씩 봤는데 저는 한 달에 1번도 못 봤으니까 손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응애 마이너스. 놀라서 흔들었어요. 지우야, 괜찮아. 할머니야. 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받을게요. 손주를 빼앗듯이 안아갔어요. 며느리 친정엄마 품으로 갔습니다. 우리 지우, 외할머니한테 와. 친정엄마가 손주를 안았어요.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손주가 웃었죠. 까르르 마이너스.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한테는 울고 친정엄마한테는 웃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났어요.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먼저 갈게요. 수진아, 지우 데리고 우리 집 와. 네, 엄마.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일어났어요.
아들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도 갈게. 지금? 응. 처가 가야 해서. 그래도 조금 이따 가지. 아니, 이미 늦었어. 다음에 올게.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님, 오늘 감사했어요. 응.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식탁을 봤습니다. 음식들이 반도 안 먹혀 있었어요. 떡도 과일도 그대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치우며 눈물이 났어요. 돌잔치인데, 손주 돌잔치인데, 저는 손주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진도 몇 장 못 찍었고, 손주는 제게 낯가림했죠. 며느리 친정엄마는 손주를 안으며 웃었는데, 저는 손주한테 울음만 받았어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남편이 퇴근하니까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참자, 참아야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밤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돌잔치 어땠어? 그냥 사돈들도 왔다며? 응. 어땠어? 별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떠올렸습니다. 오늘 하루, 손주는 저를 몰랐어요.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만 챙겼죠. 아들은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뭐지? 손주 할머니인데, 아들 엄마인데, 왜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걸까요?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베개가 젖도록, 이불이 젖도록, 그렇게 한참을 울었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몸이 이상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어지러웠죠.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래도 진짜 괜찮아. 참았어요. 병원 가기 싫었습니다.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그냥 쉬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어요. 신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남편이 깨어났어요.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가슴이 너무 아파. 지금 병원 가자. 남편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응급실로 갔어요. 검사를 받았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 같네요. 일단 입원하셔야겠어요. 입원이요? 네, 이틀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링거를 꽂았죠.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해. 아들한테 연락해야겠다. 안 돼.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냥, 괜찮아. 연락하지 마. 무슨 소리야? 입원했는데. 이틀이면 나가잖아. 괜찮아. 하지만 남편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준호야. 나 아빠야. 네, 아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네. 왜요?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 갔다가 입원하게 됐어.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래. 아, 그래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놀라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지금 중앙병원 12층이야. 시간 되면 한번 와봐.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남편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별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네. 그러게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목소리 때문이었죠. 담담했어요. 괜찮으세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오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빨리 가볼게라는 말도 없었죠. 그냥 괜찮으세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퇴원하는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해 볼까? 하지 마. 왜? 그냥 바쁜가 봐. 바빠도 엄마가 입원했는데. 됐어. 하지 마.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 조용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봤어요. 아들에게서 온 문자 하나. 엄마, 퇴원하셨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문안도 안 왔어요. 전화도 안 했죠. 그냥 문자 한 통. 몸조리 잘하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을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왔구나. 기대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준호야. 응, 아들. 엄마, 몸은 좀 어때? 응, 괜찮아. 그래, 다행이다. 그나저나 엄마. 응?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왜? 지우돌 지난 기념으로 작은 파티 할 거야. 와. 파티? 저는 입원했는데 이틀 동안 병문안도 안 왔는데 파티에 오라고요? 엄마 괜찮아? 대답이 없네. 아, 미안. 토요일? 응. 올 수 있지? 응, 갈게. 그래, 그럼 그때 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쓴웃음이 나왔어요. 병문안은 안 오고 파티에는 오래. 우스웠습니다. 슬프기도 했고 화도 났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야 했습니다. 거절하면 아들이 섭섭해할 테니까, 며느리가 기분 나빠할 테니까. 그렇게 또다시 참았습니다. 토요일이 왔어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거실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며느리 친정 부모님, 며느리 친구들, 그리고 아들, 며느리, 손주,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친정엄마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응, 안녕하세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실 구석에 앉았어요.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죠. 손주가 케이크를 먹었어요. 얼굴에 크림이 묻었습니다. 어머, 우리 지우 귀여워. 며느리 친정엄마가 손주를 안았어요. 사진을 찍었죠. 우리 외손녀 최고.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지켜봤어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복도에서 며느리와 친정엄마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고마워. 아이고, 뭘. 우리 지우 파티인데. 그래도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괜찮아. 근데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네. 뭐? 멈춰섰습니다. 그러게. 오셔서 구경만 하시더라. 나이 드시니까 그러시나 봐. 그래도 손주 돌봐주시진 않고 우리 엄마가 다 해주시잖아. 괜찮아. 그렇긴 한데 좀 섭섭하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고?
저는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거절했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말하며.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고 말하네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돌아갔어요. 소파에 앉았죠.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참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들은 저를 신경 쓰지 않고, 며느리는 저를 무시하고, 손주는 저를 낯선 사람 취급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응?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무슨 소리야? 준호한테 연락 안 할 거야. 전화도 안 받을 거고.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왜 갑자기? 그냥, 이제 지쳤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파티에서 수진이랑 사돈 얘기 들었어. 내가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고. 뭐? 나는 도와주고 싶었어. 근데 며느리가 거절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고 하더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미안해. 아니야. 당신이 맞아.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문자를 보냈죠.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엄마, 나 준호야. 문 열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불렀어요. 엄마, 화났어? 내가 뭘 잘못했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아들이 돌아갔어요.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결심했으니까.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2개월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오늘 회사에서 준호 만났어. 그래, 많이 초췌해 보이더라. 당신 걱정하는 것 같던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몰라. 준호도 많이 반성하는 것 같던데. 반성? 뭘 반성해? 쓴웃음이 나왔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나 알까?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며느리였습니다. 왜? 어머님, 할 말이 있어서요. 내일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제발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알았어. 내일 어디서? 노을 카페로 오후 2시에 봬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로 갔어요.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죠. 어머님,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뭐가? 제가 어머님께 너무 못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머님을 무시했어요. 친정만 챙기고 어머님은 소홀히 했죠. 오빠도 제 탓이에요. 제가 오빠한테 어머님 전화 받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네. 시어머니가 부담스럽다고
친정엄마가 더 편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근데 요즘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저희 엄마가 아프셨어요. 2주일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죠. 그래. 네. 제가 매일 병원에 갔어요. 오빠도 데리고 갔고요.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가 그제서야 깨달았대요. 어머님이 입원하셨을 때 병문안도 안 갔던 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며느리가 테이블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너무 힘들었어. 알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나는 손주도 보고 싶고 아들도 보고 싶었어. 근데 너희는 나를 필요 없는 사람 취급했잖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을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오빠도 어머님께 사과하고 싶대요. 그래. 네. 제발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주말이 왔어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아들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엄마,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들이 저를 안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를 너무 소홀히 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입원했을 때도 안 갔잖아. 나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어. 그래, 너 최악이었어. 웃으며 울었어요. 근데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33 된 아들이 제 품에서 울었죠. 한참을 울었을까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주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있었죠. 지우야, 할머니 왔어. 며느리가 손주를 제게 건넸어요. 어머님, 안으세요. 손주를 안았습니다. 무거워졌더군요. 많이 컸어요. 우리 지우. 손주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웃었죠. 까르르 마이너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 알아보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자주 오세요. 지우도 할머니 봐야죠. 그래도 돼? 당연하죠. 어머님이 할머니신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고마워. 그날 오후 손주를 안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준호가 사과했어. 그래. 응. 수진이도 잘못했다고 했어. 남편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네. 이제 우리 손주 자주 볼 수 있겠다. 응.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괜찮아지는 걸까? 불안했어요.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깨달았고 며느리도 반성했고 손주를 자주 볼 수 있게 됐죠. 물론 예전처럼 완벽하게 돌아갈 순 없을 거예요. 상처는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노력하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 와. 같이 저녁 먹자. 그래, 갈게. 엄마. 응? 사랑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죠.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손주를 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도 자주 연락하고 며느리도 예전보다 훨씬 잘해주죠.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은 서운한 일도 있고 아직도 친정을 더 챙기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먼저 거리를 두지 않았다면 아들은 평생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용기 내어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너무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소중하니까요. 여러분도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